네, 해당 문제는 2024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의 29번입니다. 29번은 원래 어법 문제지만 뭐 우리가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이런 문제를 살펴보는 거는 뭐 문제를 풀어보려고 살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기에는 문제가 너무 별로죠.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려나? 그냥 문제 좋은 건 아니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와우 하고 이렇게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별로 없고 문제를 보기 위해 본다기보다는 연계가 되니까 그 지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문을 살펴본다는 것도 어법 문제로 나오는 거야. 뭐 어차피 연계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사실 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냥 내용만 좀 어느 정도 살펴보는 정도. 익숙해 놓는 정도? 그 정도 하고 모르는 어휘 정도 없게끔 그 정도만 해놓고 가면 그 체감상 보고 간 것과 안 보고 간 것과 그러니까 아예 안 보고 간 것보다는 좀 낫고 뭐 그 정도는 될 테니까 그냥 그 정도 보면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어렵겠다, 좀 재밌다, 아니면 뭐 약간 새로운 얘기를 담고 있다 이런 거를 제가 골라오고 있는데요. 요 중간쯤에 제가 13강까지인가 올려놓고 그 사이가 많은데 그 적어놓은 거를 제가 어디다 또 없어졌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강의해야겠다 했던 거를 없어져가지고 지금 앞에 부분 없어졌고, 그래서 지금 뒷부분 먼저 이거를 하겠습니다. 좀 몇 개를 좀 한 다음에 나중에 좀 그걸 찾든지 아니면은 다시 좀 살펴본 다음에 하든지 이렇게 하도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거를 넘어서서 실전 모의고사 1회입니다. 지금 해당 거는. 지금 모의고사 시즌이 아니라서 그런지 요 수능 완성을 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서 서둘러서 좀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고 했더니 다음 주에 바로 모의고사 있더라고. 또 그거 올리느라 또 저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네, 하여튼 뭐 29번입니다. 뭐 앞에가 좀 서론이 괜히 길었는데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ext oriented theories dominating early 20th century literary criticism.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paid 여기부터가 동사가 되는 거겠죠, 그죠? 텍스트 오리엔티드 theory라고 하는 순간 뭔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요게 이렇게 하이픈 붙이고 오리엔티드 하는 거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어, 땡땡 땡땡 지향적인 땡땡 지향적인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거 꼭 제가 뭐 이렇게 적어주지 않는다고 저기 하지 말고 본인의 저기 그 노트에다가는 혹은 여기 책에다가는 적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적어놓으면 되고 밑에다 적어도 되고 자기 맘대로. 저 같으면 밑에다 안 적습니다. 옆에다 적고 왜냐면 요걸 다시 봐야 되니까 옆에다 적어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가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하여튼 텍스트 오리엔티드 theories. 자, 텍스트 지향적인 이론입니다. 근데 그게 dominating early 20th century 20세기 초반에 문학 비평 문학 크리티시즘 비평 리터러리 문학의 리터리처 문학이죠. 그래서 문학 비평계를 지배했던 이론이 바로 요건데요. 이 텍스트 지향적 이론이라는 것은요, paid minimal attention to the reader's role. 자, 독자의 역할에 minimal attention만 줘요. minimal attention. 최소한의 관심만을 둡니다. 최소한의 집중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 텍스트 오리엔티드 시어리라는 거에 체크 하나 해놓고요. 그죠? 요거는 리더의 역할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뭐 알겠고, 그지? 요 이름에 벌써 다 드러나니까요. 뭐 이 정도는 쉽게 아마 와닿으셨을 겁니다. 자, meaning in a literary work was, was to be found out there. 그러니까 이 리터러리 워크에, 그러니까 어떤 문학 작품의 의미라는 것은, meaning이라는 것은 was to be found, 찾아질 것이다. 자, 비투용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 was found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was to be found라고 하는 거는요. 뭔가 미래의 일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비투용법 문법책에서 보면 막 한 일곱 여덟 가지 막 써 있을걸요. 예정, 미래, 뭐 의지, 약속 뭐 많이 써 있을 거예요. 이거 외우지 마시고. 뭐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외워졌으면 좋은 거고 안 외워졌으면 됐어요. 실전에서는 그런 거 언제 떠올리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요 포인트는 요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앞으로의 일이다. 앞으로의 일이다.
딱 요것만 기억해 놓고 계시면 돼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그게 약속일 수도 있고 일어나야만 하는 당위일 수도 있고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 상황상 아마 이런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was to be found out there. 저 바깥에 어디에서 찾아지는 것이다. 의미, literary work의 in the words on the page. 그러니까 words on the page. 그 페이지 위에 있는 말들에서 의미가 찾아지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unlike earlier tradition,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요거 있죠?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는 그거는요. 요 페이지에 있는 말 여기에서 요걸 out there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자의 역할은 X고요. 독자의 바깥에 있는 그 페이지에 있는 말들에서 문학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unlike earlier traditions, 요 unlike 딱 붙여놓고선 뒤에 쭉 나오죠. 이제 이전의 전통과는 달리 이전 전통은 어땠냐면 adopting more humanistic or integrative approaches to literary text. 그래서 문학 작품에 대해서 문학 텍스트에 대해서 더 인간적인 관점, 더 통합적인 관점을 취했었는데 그랬던 예전의 전통과는 달리 소위 말하는 뉴 크리틱스 이 1940년대에서 1950년대에 있었던 이 뉴 크리틱스라고 불리우던 것 소위 so-called 소위 이른바 뉴 크리틱스 운동이라고 불리웠던 이것은 새 비평 운동 뭐 이런 거겠죠. 뭐 그 정확한 한국 명칭은 모르셔도 되고 그냥 이 뉴 크리틱스가 얘를 지칭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지칭하는 거다. 자, 이렇게 이름만 알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generally insisted on the autonomy of the work self. 그 작품, 이 work라는 건 계속해서 작품이에요. 그 문학 작품 자체의 자율성에 대하여 주장을 합니다. insist on, insist that, 블라블라블라 이렇다고 주장하다. insist on 땡땡땡, insist on something, 뭐뭐에 대하여 주장하다. 모모의 자율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강하게 강력하게 어필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which could be interpreted through close systematic reading. 그것은 말이죠.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요거를 통해서만. 요거를 통해서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through close 아주 자세한 systematic 아주 체계적인 reading 독해를 통해서요. and detailed textual analysis 그리고 아주 상세한 문맥적 또 글적 텍스트적인 분석을 통해서 뭐 상세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이럴까요? 그렇게 말하면 되죠. 뭐 텍스추얼을 한국어로 어떻게 해요? 그냥 텍스트의 이러면 돼. 그죠? 텍스트라는 거 뭐 일상에서 우리가 안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영어를 꼭 한국어로 옮겨야 된다고 한국어로 생각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정도 받아들이면 되죠. 시스테마틱하게 뭐 이렇게도 말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상세한 체계적인 읽기와 상세한 텍스트의 분석을 통하여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글 자체의 자율성이 좋고요. 글 자체를 상세히 분석하고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던 게 바로 뉴 크리틱스 운동인 거죠. 자, biography, personality and intention of the author, as well as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 자,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가 주어져. 그러니까 바이오그래피는 그 작가의 전기, 작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바이오그래피, 전기,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일대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퍼스널리티, 인격이죠, 성격이죠, 사람의 특징이죠. MBTI 그런 거죠, 그죠? 난 인팁이야, 나는 인프피야 이런 거. 그 상처를 많이 받아. 뭐 이런 거 퍼스널리티죠. And the intention of the author. 그 다음에 작가의 어떤 의도라든가 또 as well as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것뿐만 아니라예요. 원래는 as well as 땡땡땡 그럼 땡땡땡뿐만 아니라지만 앞에서부터 이렇게 나갔을 때는 그냥 물론 이것도 그렇다 또한 이렇게 하나 붙이고 말하시면 돼요. as well as 나면 또한 그리고 cultural historical context 같은 거 문화적 역사적 맥락 같은 거 이런 거는 mattered less than 이거보다 덜 중요했다. mattered less than 이거보다 덜 중요했다. matter 중요하다. mattered 과거형이죠. 자, 동사가 나올 자리가 맞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맞습니다. mattered less than 이거보다 덜 중요했어요. internal 내면적인 내부의 consistency 일관성
consistency, 일관성, allusion, 자, allud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A-L-L-U-D-E, allude. 이거는 단어를 줬을 것 같은데, 네, in유, 다른 예를 끌어다 비유함, allusion 이렇게 줬는데요. allude라는 것은 속에 어떤 뜻을 갖고 있어서 그걸 암시하고 내포하는 걸 allude라고 합니다. 넌지시 전달하는 게 allude예요. 동사 allude. 그 allude의 형태로 먼저 외워놓으시고요. allude라고 발음해도 됩니다. allude, allude. 둘 다 맞는 발음일 겁니다. 자, 그래서 allusion. 이거는 넌지시 전달하는 것. 그리고 여기를 in유라고 줬는데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수사법을 국어 시간에 배웠죠? 국어 영역 공부하실 때 배웠을 텐데, 그래서 인유 배웠을 텐데, 그겁니다. 네, 그게 allusion이에요. simile가 직유고, metaphor가 은유고, 그렇습니다. 인유라는 것. 다른 것에 다른 예를 끌어다가 비유해서 하는 것을 allusion이라고 하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암시하는 바 이런 정도로 생각해도 돼요. 그냥 요게 꼭 그런 이건 문학에 대한 글이니까 아마 여기서는 수사법으로 딱 인유를 뜻한 거긴 하겠지만 다른 데서 만약에 만나면 그런 문학적인 의미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넌지시 전함, 암시함 이렇게 암시라는 말로 기억해 놓는 게 조금 더 유용할 거라고 봅니다. 네, allusion and the clever resolution of ambiguity. 자, ambiguity는 우리 모호함이죠. 모호함에 대한 아주 이거 clever 이게 되는데 이게 clever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clever일 것 같은데 다 C로 보이죠? 지금 뭔가 이렇게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그 이에 고기를 지우니까 참 오묘하게 C가 돼 버리네요. 그죠? 자, 재밌네. 그래도 클레버라고 왠지 읽혀지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돼 있어서, 그죠? 자, clever resolution. 여러분들 책에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앞에 것만 씌고. 자, clever resolution of ambiguity. 자, 모호함에 대한 아주 똑똑한, 아주 명쾌한 해소. 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앞에 있는 주어가 덜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게 덜 중요해요. 이것보다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얘네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눈에 띄어야 되는 단어가 뭐예요? internal이죠. 이거 한마디로 끝난 거죠. 뒤에 있는 말들은 말이죠. consistency, allusion, clever resolution of ambiguity 하나도 몰라도 내면에 이게 보는 순간 아 이게 이 얘기지 뭐 뉴크리틱스 얘기지 뭐 was on the page 얘기지 뭐 텍스트 오리엔티드 얘기지 뭐 이렇게 알아들으셨을 거고요. 그렇게 알아듣는 게 가장 클레버한 겁니다. 클레버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데 영리한 거죠. 자, taking their cue from positivist success in other field, literary critics of this time made the reading more systematic by eliminating the most troublesome element in the literary process, the reader. 자,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literary critics부터가 주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이제 분사구를 붙였습니다. taking their cue, 신호를 가져왔어요. From positivist success in other fields. 다른 분야에서의 긍정적 성공으로부터 그들의 신호를 실마리를 큐를 테이킹 가져온 문학 비평가들은 of this time 이 시대의 문학 비평가들은 당시대의 그 시대의 문학 비평가들은 made reading 읽기를 더 체계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없앰으로 해서 자 여기 형용사가 오는 건 옳은 얘기죠, 그죠? 이게 표시가 왜 이렇게 돼 있나? 이거는 아마 이걸 하시던 분이 이거 푼 다음에 했을 텐데 본인이 틀렸나 봐요. 네, 뭐 틀릴 수 있죠. 선생님들도 틀릴 수 있죠. 네, 네, 그죠? 틀릴 수 있습니다. 네, 그는 뭐 근데 이거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형용사로 쓰여져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4번은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형식이죠. make 명사, 형용사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얘가 이렇게 만들다. 얘를 꾸며주는 셈이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온 게 옳습니다. 자, made reading more systematic. 자, 읽기를 더 체계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통해서요. by 이걸 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Eliminating the most troublesome element. 뭐 가장 문제가 심한, 가장 골칫거리인 troublesome. 트러블 일으키는 troublesome. 외우기 쉽죠? troublesome. some 붙여서 형용사 만드는 것도 참 여러 개가 있죠. 그죠? troubles. 자, 문제 일으키는 element. 요소를 없애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The reader. 독자라는 요소예요. 문학의 과정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요소를 없애서 되게 편안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리더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5번에서 confuse, 이거 동사죠. 혼란해라, 이거죠. 그죠?
그럴 리가 벌써 없을 것 같긴 한데, 그죠? 그걸 명령어로 할 리가 잘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혼란스러워해라 이렇게 말이 나올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있을 수 있지만 별로 그러니까 어 체감상 그냥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벌써 여기가 틀릴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봐주세요. 네, confuse a work 작품을 이거랑 한번 혼란을 해봐라. with its psychological, emotional effect, they instead. 그들이 주장하기로 그들은 바로 앞에 있는 이 literary critics를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비평가들이 주장하기로는 이렇게 하는 것은 constituted affective fallacy. 자, 감정적 affect가 감정이죠. 명사로 나오면 affective, fallacy, 오류, 감정 오류. 그거를 constituted. 그거를 구성한다. 감정 오류를 일으킨다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constituted는 contribute to처럼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어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앞에까지가. They insisted 이거는 뭐 삽입구라고 보시고요. 이 앞에 여기가 주어가 되어야 되죠. 근데 명령어로 이렇게 하면 그냥 절이 됐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confusing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동명사로 바꿔야 돼요. confusing the work. 예술 작품을 심리적, 감정적 영향하고 혼동하는 것은 이런 감정적 오류를 불러일으킵니다. That resulted in 그래서 그 감정적 오류는 that resulted in 이것도 일으키는 거죠. constitute나 result in이나 비슷하게 해석하셔도 돼요. 요 대절 여기는 관계대명사절인데요.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affective fallacy를 일으킨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너무 시간 낭비가 심하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 일으키는데 이게 뭐냐면 얘가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뭘 일으키냐? 뒤에가 중요하죠. distorting relativism. 왜곡시키는 상대주의를 불러일으켜요. and untrustworthy subjectivism. 그리고 신뢰할 수 없을 그 주관주의를 subjective, 주관적인이죠. subjectivism, 주관성, 주관주의, 주관이 앞이라는 그런 마음, 그런 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distorting relativism도 여기서는 뭐 나쁜 거고 untrustworthy subjectivism도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의 반대가 주관성이니까요. 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객관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상대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거죠. 절대주의를 추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네, 그렇게까지 알면 좋고요. 우리 이게 국어 문제였으면은 조금 이런 추론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죠? 아마도 막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relativism이 아닌 절대주의를 추구했을 것이다. 아마도 객관주의를 추구했을 것이다. 주관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을 것이다. 이런 건 추론할 수 있죠. 그죠? 문득 생각이 났는데 그런 건 하여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내신을 어렵게 내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내신을 낼 수도 있죠. 네. 수능 완성을 가지고 2학년 때 문제를 내는 학교들도 있죠. 자사고나 뭐 그런 데에서는 내는데 그럴 때 낸다면은 이런 걸 내겠죠. 그죠? 잘 분명히 이제 저희 수업할 때 다 말을 해줘도 학생들이 또 틀려와요. 그런 거를. 참 신기한 게 자사고 다니고 외고 다니는 학생들이면 잘할 것 같죠? 그런데 다 똑같아요. 제가 그냥 체감상 느끼기에는 뭐 엄청 잘하게 느껴지지가 않고 이 추론이나 이런 거에서는 막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 경험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도, 그러니까 경험이란 게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좀 이 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글을 딱 읽었으면 딱 멈춘 다음에 빨리 다음 거 봐야지. 난 다 외워. 난 여기 모르는 단어 없어. 그리고 이렇게 거만하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나 근데 이거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 하면서 깊이 있게 좀 생각도 해보고 관심 가져보고 이 문학사조가 뭘까? 이 비평주의가 뭘까? 텍스트에만 중심적으로 하는 게 옳은 일이 맞을까?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버릇하는 버릇이 있으면 그걸 꾸준히 한다면 이 학생들은 시험 문제에서 그런 추론 문제가 나와도 전혀 걱정이 없을 텐데, 그죠? 근데 충분히 당연히 맞출 텐데 보면 많이들 틀려요. 조금만 변형되고 조금만 추론을 요구해도 다 틀려오는 걸 보면 음, 약간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할 때 좀 반성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진짜 시험 문제만 맞춰야지. 그냥 딱 우리 학교가 내는 정도만 나 공부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요. 이거 뭐 그거보다 어려운 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시험이 만약 바뀌어서 나오면 어떡할 거고? 수능에서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온다면 어떡할 거예요? 9월 평가원에서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온다면 또 어떡할 거예요? 또 멘붕에 빠질 거고 또 학원에 의지할 거예요? 어, 그래. 이게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인 것 같은데, 음, 스스로 그런 길을 택해주면, 어, 저희처럼 사교육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오히려 좋죠. 감사할 뿐이죠. 대다수의 학생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틈새에서 돈을 버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싶진 않아요. 이 교육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도 나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건데, 어, 문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생들의 문해력 자체가 상승해야 돼요. 공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상승해야 되고. 그래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고, 이 나라가 아니라 아예 그냥 저 인류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딱 진짜 시험 문제만 맞추겠다는 식으로만 너무 마음 먹지 마시고요. 어, 저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진짜 마음이, 속마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속마음이 시험 문제만 맞추게 해주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사실은 속마음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진짜 진정한 기쁨을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게 진심입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또 급한 마음에 저도, 많은 그 수법들, 뭐 기술들, 또 약간 그런 걸 전달하는데 저도 애를 쓰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본 마음이 그런 건 아닌 거는 누군가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달이 안 되겠지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이거 그렇게 막 어려운 지문이라서 제가 가져온 게 아니라요. 이런 어학 지문이라든가 약간 문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왠지 이게 출제율이, 비율이 높아요. 조금.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뭐 여기 여러분들 문학에 종사할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문학 비평 쪽의 것을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 문학 그걸 전공한 사람이라 저한테는 관심 분야이긴 하지만 였긴 하지만 지금은 관심 없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렇죠. 이건 하여튼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왠지 이쪽에 자꾸 끌리는 것 같아요. 익숙한 얘기에 끌리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눈여겨 봐주시고요. 나는 문학도 관심 없는데 문학 비평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거 문학 비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영화 비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화는 관심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영상 언어도 사실 어떤 텍스트 언어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빗대어서 생각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다가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좀 길어졌네요, 영상이.